if문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어문을 다룰 건데 이제 if문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적어서 이제 이 조건이 참일 때는 뭐 코드를 실행을 하고 거짓일 때는 코드를 실행하지 말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if라고 이렇게 적고요. 한 칸 띄워요.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여기다가 조건을 적는데 이 조건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뒤에 조건을 다 적었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땡땡을 적어주면은 조건이 끝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가지고 커서를 한 칸 내리면 자동으로 이만큼 들여쓰기가 돼요. 이만큼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 if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실행 코드 이렇게 적었을 때 얘를 뭐 여러 줄을 적을 수가 있겠죠. 코드를 2, 뭐 3,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적었을 때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면 다 이 if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같은 코드더라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안 해주면 이 if문이랑 같은 라인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얘는 if문에 포함된 코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코드를 포함시킬 거냐 하는 게 들여쓰기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들여쓰기가. 이렇게 해서 예제를 이제 한번 볼 건데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n은 int input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 보세요. 그래서 n 이렇게 해서 입력받았을 때 자, if 해서 만약에 이 n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면 그래서 땡땡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넣는 거에 따라서 조건의 참 거짓 여부가 바뀌죠. 내가 여기서 뭐 3을 넣으면은 이 조건이 참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if문 안쪽에는 프린트 얘가 양수다 이렇게 글자를 적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맷을 사용해서 뭐는 양수입니다 했네요. 이 형태를 그대로 한번 따라줄게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옆으로 좀만 더 늘려서 자, n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if문에 포함된 게 이거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참일 때는 얘가 실행이 되고 거짓일 때는 이제 if문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자, 실행을 해서 이거 처음에는 저장해줘야 되죠. 에러가 나네요. 잠깐만요. 프린트. 제가 복사를 하면서 괄호가 여기가 두 개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n에 양수를 넣었을 때는 문장이 출력이 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F5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음수를 넣었을 때는 얘가 코드가 이게 문장이 실행이 안 되죠.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if문 예시였고요.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 if문에 else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된 거를 살펴볼 거예요. else문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 if문을 적을 때 방금은 우리가 코드 이 조건이 거짓이었을 때 아무런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참일 때는 뭐 1번 코드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2번 코드를 실행하고 이렇게 3이었을 때 거짓이었을 때를 각각 나눠서 실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else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else의 뜻은 뭐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else에는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 자체는 내가 첫 번째 if에서 가진 조건으로도 참 거짓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조건을 추가로 적어주진 않아요. 거짓일 때 조건을 그냥 이 if 부분에 있는 조건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에서 여기 else에다가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한번 else문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else를 사용하는 방법은 else는 일단 단독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앞에 if로 시작을 해야지 이 else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조건을 적지 않기 때문에 바로 땡땡 해서 커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else문에 포함을 하면 좋겠다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첫 번째 이 if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참이었을 때는 얘를 실행하고 거짓이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에서는 얘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얘가 거짓이었을 때는 음수겠죠? 그래서 음수입니다 라고 글자를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실행을 하면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는 음수입니다 하고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else if라고 하는 게 또 추가가 돼요. 자, else if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if문에서 조건을 하나만 걸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에 1번 조건이라면 2번 조건이라면 3번 조건이라면 4번 조건이라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나누고 싶을 경우에 중간에 이제 if 뒤에다가 else if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 개를 다 배우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자, if는 무조건 맨 앞에 와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else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거짓이었을 때 뭐 조건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모두가 거짓이었을 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else를 추가를 하는 거고 굳이 else가 필요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else if와 else에서 순서를 바꾸는 거는 안 돼요. if, else if가 중간에 여러 개 들어가고 마지막에 else가 오고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되지 if 적고 나서 else가 먼저 적히고 그 뒤에 else if가 적히고 요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else if가 적혔을 때 코드가 실행되는 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검사를 하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코드를 실행을 하고 더 이상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검사를 실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었을 때는 내려와서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하고 만약에 세 번째 else if가 있었다면 얘가 거짓이었을 때 둘 다 거짓이었을 때 세 번째를 검사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오는 형식이고 다 거짓이었을 때 마지막에 else 코드를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치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요 else if 추가하는 거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코드가 조금 기니까 한번 복사를 해보세요. 저도 복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번에는 이제 숫자를 다룬 게 아니라 문자를 다뤘어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알파벳을 입력을 합니다. 한 글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풋을 받았을 때 자, 만약에 이건 지금 들여쓰기가 여기서 복사를 했을 때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들여쓰기를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탭 하나 공간으로 조금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서퍼. 대문자인가 검사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문자면 얘가 true가 나왔었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소문자인가 검사를 해서 소문자였을 때 얘가 tru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문자였을 때는 대문자라고 프린트를 하고 else if 다른 조건이죠. 다 소문자였을 때는 소문자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둘 다 거짓일 때도 있을 거예요. 언제냐 하면은 얘가 숫자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수 문자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 두 개가 전부 다 거짓이 뜨기 때문에 이때는 알파벳이 아니라서 대소문자가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else문으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알파벳 A, 제가 A를 소문자로 넣었을 때는 소문자, 다시 실행해서 대문자로 넣었을 때는 대문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실행해서 숫자를 넣었을 때는 대소문자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작성하고 네, 잠시만요. 컴퓨터로 바꿔서 요거 그럼 다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하면서 실습해 봅니다. 이렇게 5개 정도 오늘 나갈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타자 치는 게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직접 이렇게 타자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if문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납니다. if문은 진짜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있죠. if문, for문 이런 것들은 기초 하실 때 제일 아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제어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복잡한 계산을 다루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while문 볼게요. while문. 제가 오늘 목소리가 목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평소에 비염이 있는데 어제랑 월요일은 괜찮았는데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오늘 목소리가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자,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파이팅 해봅시다. 자, while문 볼게요. while문. while문은 이제 반복을 하는 조건문이에요. while문이랑 이 뒤에 배울 for문도 반복을 하는 건데 두 개가 둘 다 반복을 하는 문장이긴 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while문은 조건을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문법상 여기 이제 while이라고 적고 한 칸을 띄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while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띄워요. 그리고 아까처럼 조건을 적습니다. 조건을 적게 되고 여기에서 또 조건이 이제 끝났을 때는 땡땡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블라 원하는 만큼 실행 코드를 넣어요. 자, 예를 들어서 3줄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조건을 검사를 해서 참이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실행을 시켜요. 차례대로. 근데 거짓이면은 바로 조건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나서 다시 와서 조건 검사 다시 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검사 다시 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하다가 거짓이 되었다 그러면은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제도 요것도 이제 바로 예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while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n을 마찬가지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int input n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자, while문의 조건을 이렇게 적을게요. while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고 하고 자, 프린트 여기서는 이제 실행이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을까요? 실행 이렇게 실행했다. 그리고 a를 다시 int n이죠. 요거 n을 다시 int input으로 제가 여기랑
그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해버렸더니 여기 n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인풋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내가 n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걔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검사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 입력받았던 n의 값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얘는 뭐 음수였으면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제가 마이너스 값을 넣어버리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됩니다. 왜? 검사하자마자 얘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끝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양수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실행이 되고 한 번 더 다시 n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치면은 이 안에서 n의 값을 새롭게 입력받는 이 문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처음에 넣었던 5라고 하는 n의 값이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계속 검사를 해도 계속 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while문은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순간이 영원히 없는 그런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while문을 적을 때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 내가 멈추지 않고 반복을 하게끔 여기 조건을 적으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여기 안쪽에서 이 while문 안쪽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보통 포함을 하고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약에 이제 while문의 사용이 좀 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그 실수가 이 무한 루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의 고수가 되면은 일부러 무한 루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여기에 완전히 참이되는 조건을 적어서 계속 while문을 반복하게끔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뭐 복잡한 코딩을 한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초보일 때는 웬만하면 무한 루프를 안 빠지게 하도록 코드를 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약에 제가 양수인 숫자를 계속 넣어요.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실행하고 n의 값을 검사를 했을 때 또 양수네 하면 다시 실행하고 제가 양수 넣으면 또 검사를 하고 양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마찬가지 음수를 넣으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while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처음부터 a라고 하는 값에 숫자를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적어주고 반복문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얘는 계속 검사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의 이 a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실행은 해보지 마세요. 실행하면은 파이썬 껐다 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무한 루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하는 이런 코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요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n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건 이제 while문을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while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포문을 배우게 되면은 포문이랑 while문이랑 같이 배웠을 때 어떤 문제를 읽고 이거를 뭐 포문으로 풀 것인가 while문으로 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while문은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n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포문도 되고 while문도 되는 기능인데 내가 특정 코드를 똑같은 거를 5번 반복을 한다든지 10번 반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고 반복을 하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복붙을 한 다음에 처음에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받아요.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가 이렇게 while문 자체에 숫자가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숫자가 양수일 때는 true로 인식을 하고요. 0이었을 때는 또는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면은 얘가 false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5를 입력을 하였다면 그러면 5 양수이기 때문에 참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켜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n 값을 하나 이제 찍죠. 그럼 이제 5를 넣었을 때 5가 찍힐 거고 거기서 숫자가 1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는 4를 가지고 검사를 할 거고 이때도 역시 양수니까 실행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3, 2, 1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실행을 해서 숫자를 넣게 되면은 시작하는 숫자에서부터 점점 1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n이 0이 되었을 때는 거짓으로 판별이 되어서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뭐 5라고 적었을 때 5번의 코드를 반복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print n이 아니라 뭐 print high라고 했다면 이 문장을 뭐 3이라고 했을 때는 3번 반복이 되고 5라고 했을 때는 5번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거 자체는 사실 이제 while문을 연습하는 형태인데 얘는 이제 조금 더 횟수가 정해진 이런 형태는 포문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뭐까지 반복하기 이건 이제 반대되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숫자를 점점 마이너스를 해서 줄여가면서 5를 넣었을 때 5, 4, 3, 2, 1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을 반대로 숫자 5를 넣었을 때 1부터 5까지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5가 되었을 때 멈추게 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방금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바뀌면 되는데 복사 처음에 내가 n을 1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내가 뭐 5번 반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5를 적어서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처음에 1이니까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3이니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고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1하고 출력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1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n이 1씩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할 때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점점 증가하다가 5일 때까지만 해도 같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어서 5까지는 출력이 되지만 한 번 더 숫자가 증가해서 6이 되었을 때는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래서 while문이 끝내게 됩니다. 내가 단순하게 뭔가 숫자를 조절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감소하면서 조절을 할 건지 증가하면서 조절할 건지 또는 더 복잡한 식을 사용을 해서 이 숫자를 조절할 건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글자를 좀 다뤄보게 될 건데요. 글자를 사용을 해서 while문을 조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내가 특정 단어를 넣었을 때만 반복을 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넣으면 무조건 종료가 되는데 내가 yes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지만 얘가 반복을 하는 거를 유지를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요거 붙어 있으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띄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yes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while문에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yes일 때는 참이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서 이게 참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제 뭐가 실행되냐 하면은 인풋으로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입력을 받아줘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똑같이 yes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했다면 검사를 했을 때 참이 유지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단어를 넣었을 때는 바로 거짓이 되죠. 그래서 끝나게 됩니다. while문이. while문을 끝났을 때 끝났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종료라는 글자를 while문 밖에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이 yes를 몇 번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yes를 넣을 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반복이. 그런데 뭐 다른 거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바로 거짓이 되어서 while문이 끝나고 밖에 있는 문장인 종료가 실행이 됩니다. 요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뭐 문자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만들어 본 건데 근데 사실 요거보다는 뭐가 더 많이 사용이 되냐 하면은 반대되는 상황이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키를 눌렀을 때에 종료를 해라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END를 입력했을 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 조건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얘가 END라고 하는 문장과 같지 않다 이렇게 조건이 적혀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뭐 비워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END라고 하는 단어를 텍스트에 넣었을 때는 END는 같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돼요. 그래서 종료를 하게 되는 거고 END가 아닌 뭐 다른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AA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AA는 END랑 같지 않다기 때문에 둘은 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다른 뭐 어떤 단어를 넣든 계속 실행을 잘 하지만 END를 넣었을 때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형태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글자를 다룰 때는. 그래서 여기가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여기에서 그 끝내는 종료를 시키는 단어를 2개 또는 3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3 예제에서는 소문자 이가 들어오거나 또는 대문자 이가 들어왔을 때도 반복을 종료하게끔 2개를 사용을 해서 종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는 여기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자, 요거는 조건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텍스트가 소문자이랑 같지 않다. 그리고 텍스트가 대문자이랑 같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를 사용을 해서 2개의 조건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오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또는이잖아요. 이 또는 대문자 이 입력할 시 종료라고 해서 글자에서 여기에서 또는이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가 우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자 여기를 and를 해야 되는 거를 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소문자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왔을 때 여기는 조건이 거짓이 돼요. 왜? 소문자 이가 소문자 이랑 다르다 했는데 2개가 똑같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이에요. 아직. 자, 그러면 내가 이 또는 그 다음에 대문자 1을 넣었을 때 여기 2개 중에 1개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OR을 연결을 해버리면
OR을 연결을 해버리면 내가 얘 또는 얘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 돼버려요. 그래서 1을 넣어서 소문자 1을 넣어서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었지만 얘가 참을 유지하기 때문에 참이 되어서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ND로 해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었을 때 전체를 거짓으로 처리를 해서 문장을 바로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AND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봅니다. 제가 다른 거, 뭐 이렇게 다른 알파벳을 넣었을 때는 계속 얘가 잘 실행이 되지만 소문자 1을 넣으면 종료를 하고요. 다시 대문자 1을 넣어도 종료를 합니다. 요거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while문도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while문이나 뭐 if문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한 번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상당히 쉽죠. 그냥 while 적고 띄어쓰고 조건 적고 땡땡 적고 내려서 코드 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문법 자체는 사실 단순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면서 이 조건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좀 많이 연습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파트가 제어문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if문을 볼게요. if문 여기에서 if문은 아까 전에 뭐 while문이나 그 다음에 for문이죠. while문이나 뭐 if문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 적고 뭐 적고 그 다음에 뭐 적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아까는 조건만 들어갔었잖아요. if문과 while문에서는 내가 조건만 적어주면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변수와 열거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 범위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에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꺼내오면서 코드를 반복을 하는 그런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재료에 필요한 게 열거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었던 그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데이터 형태들 있죠. 뭐 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텍스트도 str도 내가 요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글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하나 인덱스를 가지고 꺼내올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요 str도 여러 개의 자료가 모여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뭔가가 여러 개의 자료가 묶여져 있는 형태의 그 데이터형이 여기에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있는 거를 하나씩 이 앞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대입을 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들으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예제를 실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 5, 3, 7 제가 4개의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적었어요. 적고 나서 자, 여기에 요거는 그럼 제가 리스트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리스트의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 있는 문법처럼 for 그 다음에 변수는 보통 i, j, k를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 내가 필요하다면 뭐 필요한 이름 x, 뭐 y, a, n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i, j, k 순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저도 여기에서 i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in 하고 적어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대입하겠다라는 이런 뜻의 문법이고 열거형 데이터인 이 방금 위에서 만들었던 리스트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리라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자, print i라고 했을 때 이
하나가 i에 대입이 되고 그게 여기서 프린트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에 들어있었던 1, 5, 3, 7이 하나씩 프린트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범위가 있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형태가 여기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실행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랭 함수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랭 함수가 수학의 수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숫자를 바탕으로 규칙을 정해서 여러 개의 숫자의 집합을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뭔가 내가 미리 만들어둔 형태의 이런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가 통째로 담기기도 하지만 없을 때에는 여기를 랭 함수를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담아서 이 통째로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의 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자, 이때 이 랭 함수는 여기 안쪽에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느냐, 이 인자값이 하나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 세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규칙이 달라집니다. 한 개가 들어갈 때는 지금 여기 이제 5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숫자가 들어갈 때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 게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끝나는 거는 5를 넣었을 때 5가 아니라 여기서 n-1의 값 그래서 4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5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5가 아니라 4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저는 앞에다가 숫자 3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앞에가 시작하는 값이 돼요. 시작하는 값 그리고 끝나는 값은 그대로 n이라고 한다면 n-1까지 범위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저는 그럼 여기를 이제 11로 해볼게요. 그러면 3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숫자를 만들어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3에서부터 10까지가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바꾸면은 시작하는 값이 0이 아니라 항상 0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그 숫자에서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차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거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세 번째 거는 저 이제 여기를 다시 1로 돌릴게요. 그럼 1에서부터 10까지 범위죠. 얘는 지금 자, 여기에서 세 번째 거는 증가하는 그 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인데 2를 넣게 되면은 2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그래서 없이 두 개를 적으면 이 세 번째 값이 1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1일 때는 얘가 생략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1이 아니라 뭐 2씩 증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다른 증가값을 가지고 하게 싶으면은 이렇게 숫자를 적어줬을 때 1에서부터 10까지이지만 1, 3, 5, 7, 9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면서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랭을 가지고 숫자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제가 연습장에서 만약에 내가 숫자를 이 랭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1, 3, 5, 7, 9 출력하는 것처럼 0에서부터 4까지를 만들고 싶다. 0, 1, 2, 3, 4를 만들고 싶을 때는
과연 이 랭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하는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여기는 정답이 얘는 사실 0에서부터 4 아까 우리 했었죠. 이 안에서 5라는 게 하나만 들어갔을 때에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5 빼기 1, 4의 값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었죠.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한번 값을 찾아보세요. 자, 어려운 거는 마이너스, 이 감소할 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잘 만들어 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찾아보세요. 전부 다. 여보세요. 하지만 얘는 좀 거죠? 요거는 쉽죠? 두 번째 것도. 1에서부터 10까지.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 만드는 거는 간단했습니다. 시작하는 게 1이고 끝나는 게 여기서 이제 11을 적었을 때 10으로 끝나게 되니까 이렇게 적었을 때가 1에서부터 10의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369. 자,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369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3에서부터. 어디서 끝나나요? 얘가 9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를 최소 10으로는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몇 칸씩 건너뛰나 살펴보면은 30, 3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여기가 또 3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했을 때 369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나오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5에서 시작을 합니다. 5. 그리고 어디서 끝나나요? 에서 1에서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일 때는 내가 n을 끝나는 숫자로 적었을 때 그 숫자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값에서 멈추죠. 여기까지 안 가고. 자, 반대로 감소하는 형태에서도 내가 1까지 끝내고 싶으면은 여기에 적어주는 거는 거기에서 한 칸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끝나는 숫자를 0으로 하면은 1에서 멈추게 되고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0으로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숫자는 1이지만 우리가 랭에 넣어줘야 되는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얘가 증가하는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 1씩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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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5, 4, 3, 2,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아직 덜 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직접 해봐야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요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10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디에서 끝나나요? 마이너스 10에서 끝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까지는 내려가야 되고요. 얼만큼 값의 변화가 있나요?
여기에서부터 넘어갈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값 증가하는 값도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얘를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5개만 한번 실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볼 거냐 하면은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정해진 숫자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숫자 값을 하나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그 숫자까지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얘는 이제 내려놓고 n은 int input으로 사용자에게 값을 하나 입력을 받을게요. 입력을 받았을 때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랭의 범위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 무조건 1이겠죠. 그리고 끝나는 값은 n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n이 5라고 한다면 5에서 끝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두 번째 값이 n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n-1까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n 플러스 1로 적어줘야 n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5 했을 때 여기죠? 5 했을 때 1, 2, 3, 4, 5 이렇게 되죠. 여기를 제가 n 하는 거를 비워 놓으니까 적어야 될 것이 안 보이네요. 이걸 추가해서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7 해볼까요? 7이라고 했을 때 1에서부터 7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while문에서 똑같이 해봤던 건데 이제 for문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while문으로 짜는 것보다 for문으로 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숫자를 2개를 입력을 받을게요. 2개를 입력을 받아서 뭐에서부터 뭐까지 이렇게 2가지 값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단 입력을 받을 때 우리 그때 한 줄로 입력하는 거 배웠었죠. 스플릿과 맵을 사용을 해서 2개의 숫자를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했을 때 각각 A와 B라고 하는 변수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풋을 해서 스플릿을 잘라서 이거를 맵 함수를 가지고 int 값으로 다 만들어서 2개 입력한 거를 A와 B에 각각 나누어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나? 시작하는 게 A이기 때문에 A, 가 되고 끝나는 거는 아까처럼 B가 아니라 B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되죠. 한 줄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적었을 때 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while문에서 해봤던 건데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는 숫자를 만들 거예요. 만약에 3이라고 입력을 받았다면 3, 2, 1, 0 해서 0까지 카운트다운처럼 출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n은 하나만 입력받는 코드로 여기를 이제 바꾼 다음에 내가 n을 입력을 했을 때 n에서부터 쭉쭉쭉쭉쭉 감소를 하면서 0까지 만들고 싶다면 시작하는 게 당연히 n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요? 얘가 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한 칸 더 밑에 있는 마이너스 1로 범위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적용되는 값도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1씩 내려가라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실행을 했을 때 5 적으면 5, 4, 3, 2, 1, 0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1까지 만들고 싶다 한다면 끝나는 값의 범위를 조절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0까지 가는 거고 얘를 0으로 만들면 0으로 만들었을 때 다시 실행을 하면은 3을 넣을게요. 3, 2, 1 해서 0이 빠지고 1까지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문에 대한 내용도 끝이 났습니다. 포문에 대한 내용도 끝이 났고 이제 핵심되는 요 세 개를 배우고 나서 9번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기티라고 기타 제어문이에요. 기타 제어문. 그래서 내가 방금 앞에 배웠던 if문, 뭐 while문, for문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다면 여기서 배우는 continue, break, pass 하는 거는 좀 보조해주는 얘네를 이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를 살펴볼게요. 세 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 친구들인데 continue는 내가 이제 반복을 할 때 그 단계를 건너뛰는 애야.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break는 이제 반복을 하다가 그 반복을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고 끝내버리는 친구고요. 패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인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어요.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르게 될 거예요. 컨티뉴를 한번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문을 범위를 그냥 아예 1부터 10까지로 1,11로 이제 고정을 하고 이 포문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1에서부터 10까지가 다 출력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길이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서 저는 여기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END는 땡땡해서 이 안에 공백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옆으로 한 줄로 출력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문 안에 뭐를 넣을 거냐? 내가 이 포문을 하나 넣을 건데 이 프린트문 위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if 만약에 i가 5일 때 뭐를 사용한다? continue부터 continue 거의 continue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포문이 제일 바깥에서 반복문을 담당을 하고 있죠. 반복을 이렇게 하다가 이 안에서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숫자에서 뭐가 빠졌냐 하면 5가 빠져 있어요. 그죠? 5가 빠진 이유는 continue가 하는 일이 지금 자기의 단계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continue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continue를 만난 순간 그 밑에 있는 코드가 남아 있더라도 그냥 건너뛰어서 패스해버려. 바로 5에서 얘를 더 진행을 안 시키고 6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6으로. 그래서 5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continue고요. 똑같은 이 코드에서 여기 continue라고 돼 있는 부분만 break로 바꿔봅니다.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다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아예 4에서부터 끝까지 다 뒷부분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i가 5가 되어서 이 브레이크를 만난 순간 포문 자체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만났을 때 이 재원을 중단시키는 게 바로 브레이크.
자기 포함한 단계를 건너뛰는 게 continue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패스. 패스는 실행을 했을 때 자, 1에서부터 10까지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이제 뭐 하는 친구인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나 컨티뉴보다 더 이상하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 일이에요. 얘가 도대체 이제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를 적은 상태에서 여기에 코드가 뭔가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아직 뭘 적을진 모르겠다. 얘를 빼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를 비워 놓으면 에러가 납니다. 들여쓰기 때문에 그래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문법상에 들여쓰기만 맞추어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패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랑은 또 다르죠. 주석은 진짜 그냥 이거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비워져 있는 상태는 똑같아요. 주석을 처리를 했을 때도. 그래서 비워져 있으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패스는 문법상 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가 있긴 해요. 뭔가 값이 채워져 있긴 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컨티뉴, 패스까지 배우면은 우리가 제어문을 알아보는 거는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10번에서는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응용을 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드가 좀 길어요. 코드가 좀 길어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어문을 갓 배웠잖아요. 갓 배운 상태에서 이거를 싹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거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도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뭐 3일 안에 이만큼 이제 진도를 나가자라고 했지만 보통은 한 주에 한 챕터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은 지난주에 뭐 폼은 배우고 지지난주에 뭐 if문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예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여기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인데 우리 이제 바로 빠르게 진도를 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볼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제어문의 중첩입니다. 중첩. 중첩이라는 게 이제 뭔가가 이제 겹쳐져 있다. 요런 뜻이겠죠? 근데 내가 if문을 뭐 여러 개를 쓴다. for문을 여러 개를 쓴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if문 하나 적어보면 if 뭐 조건 블라블라블라 이 형태를 요렇게 세 개를 쓰는 거를 가지고 if문을 세 개를 중첩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문이 실행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제어문이 실행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 제어문이 실행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를 중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if문을 세 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세 개를 사용을 한 거고 세 개를 중첩했다라고 한다면 if문 안에 들어왔더니 또 if문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 들어왔더니 또 if문이 실행이 되고 뭐 실행이 문장이 이렇게 실행이 된다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중첩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중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 이 들여쓰기에 따라서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들여쓰기에 따라서 어디에 이 if문의 이 문장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굉장히 잘 생각할 수 있어야지 제어문 중첩을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f문을 두 개를 중첩하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if, else문이 하나가 먼저 있었을 때 그럼 여기다가 if 해서 조건 1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else 블라블라블라 요렇게 있었던 경우예요. 요렇게 있었던 경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그러면 실행 코드 1, 실행 코드 2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if문 안에 다시 이제 if문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if 만약에 조건 2번이 걸리고 이 실행 코드가 이 if문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밀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else에 있는 얘가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1번의 조건이 거짓이면 바로 2번 코드가 작동이 돼요. 얘가 거짓이었을 때 바로 이렇게 2번이 실행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조건이 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들어왔을 때 참이어야지만 이 안에 있는 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얘도 else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코드 3번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참이었지만 그럼 여기 이제 안에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거짓이네 했을 때 이 3번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겹쳐진 거를 보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길기 때문에 복붙을 합니다. 복붙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들여쓰기가 지금 이제 잘 안 맞죠. 여기 옆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들여쓰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구조를 이해를 하면 들여쓰기를 여기서 고치기가 쉽습니다. 자, if, else, if, else 요렇게가 일단 제일 바깥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일단 다 한 번씩 들여쓰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if는 여기서 한번 내릴게요. 요 if는 else if는 맨 끝에 있는 else까지는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하나씩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else if문 안에 if, else if, else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있는 print문은 요 안쪽에 있는 그 if문에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네랑 나란하게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란하게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고 이 if문 안에 있는 문장은 한 번 더 들여쓰기. 마찬가지 여기 else if문 안에 있는 문장은 한 번 더 들여쓰기. 여기 else에 있는 문장도 한 번 더 들여쓰기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죠. 초등학생이라고 적힌 얘가 들여쓰기 한 번 더. 여기 중학생도 들여쓰기 한 번 더. 고등학생도 들여쓰기 한 번 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여기랑 똑같은 들여쓰기를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얘는 뭔가 하면요. 처음에 나이를 입력을 받아요.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if문으로 3단계를 나누는데 어떻게 3단계를 나누냐 7보다 작다. 그리고 19살보다 작거나 작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0살에서부터 7살까지를 유아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8살부터겠죠? 8살부터 19살까지를 청소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들여쓰기 해줘야 되죠? 그리고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되는 나이, 그러니까 20살 이상이 되겠죠. 20살 이상인 친구들을 성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제가 이만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유아, 청소년, 성인 3단계로만 나누어진 if, else, if, else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일 때 어떻게?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세 가지를 한 번 더 나누는데 청소년이 범위에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13살까지를 초등학생, 16살까지를 중학생,
두 개를 제외했을 때 고등학생이다 라고 이 범위, 한번 나눠진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그걸 또 세 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여기 유아에 해당되는 나이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5살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유아입니다. 여기 얘 문장만 출력이 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입니다가 되게끔 여기 이제 나이를 적어보면 25살이다 라고 했을 때 성인입니다. 얘만 출력이 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청소년의 단계에서는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4살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청소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초, 중, 고생을 한 번 더 나눠서 그 중에서 중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판단한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if문의 중첩 예제예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포문과 if문을 중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도 한번 해봤던 건데 요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요 코드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면 자, 여기서도 들여쓰기를 조금 수정을 하자면 일단 이 포문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은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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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쓰기 한 번씩 다 해줬죠. 그리고 나서 if문 안에 있는 거, 요 프린트문과 else문 안에 있는 거, 요 프린트문 두 개는 들여쓰기가 한 번 더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n을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고 이 1부터 그 숫자까지 포문의 범위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if문으로 검사를 하는데 뭘 검사하느냐? i라고 하는 값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죠. 그게 0인가? 라고 하는 거를 검사를 하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뜻이 되냐? i가 3의 배수일 때만 이 조건이 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수학적인 거예요. 그죠?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러면 배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3의 배수일 때만 찾아서 이때는 프린트를 X 표시를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제외한 그러니까 i가 3의 배수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숫자들은 else 해서 그냥 원래대로 print i 그 숫자를 출력을 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실행을 해서 저는 한 10을 넣어 볼게요. 10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3의 배수인 자리에는 X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요런 예제를 이렇게 if문과 포문을 두 개를 중첩을 해서 포문을 돌리면서 하나를 if문으로 검사하는 요런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문과 포문의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진행하면서 계속 if문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마찬가지 while문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일단은 한 번씩은 다 들여쓰기가 돼야 되죠. 들여쓰기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if문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while문 안쪽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브레이크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예제냐? 내려서 여기 지금 while문에 조건에 아예 true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무한 반복하는 while문이 맞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왜? 조건이 그냥 검사할 필요도 없이 계속 참이니까. 그러면 이 while문을 깨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브레이크, 제어문을 깨버리는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두 개를 숫자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나한테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서 내가 이 숫자를 점점 올립니다. 일씩 점점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일씩 점점 여기서부터 올리면서 그거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한다면 1, 2, 3, 4, 5 점점 출력 이렇게 일씩 증가를 하면서 출력이 되는데 그게 내가 입력했었던 값과 같아지게 되면은 if문에서 검사를 해서 얘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했을 때 얘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지만 이 while문에 들어갔을 때 1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1부터 1, 2, 3, 4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내가 입력을 하는 값을 7이라고 해볼게요. 자, 7을 넣었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값이 1이 되고 찍히고 1이랑 내가 넣었던 7이 똑같니? 검사를 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1 증가해서 2를 출력하고 2랑 7이랑 똑같니? 또 검사해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7이 되는 순간, 그죠? 7이 되는 순간에는 얘네가 조건이 참이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브레이크를 만나고 while문이 무한반복이었지만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7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while문과 if문을 중첩을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하는 예제였어요. 자, 마지막일 거예요. 요게 마지막인데 포문과 포문이 중첩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문과 포문이 중첩이 된다. 이 말 자체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이 예를 들어서 5번 반복을 한다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문이 3번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안쪽에 이렇게 실행 코드 제가 1, 2 실행 코드가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의 들여쓰기나 위치가 지금 달랐을 때 이게 각각 몇 번씩 실행될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코드는요, 이 두 번째 포문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if에만 적용이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5번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행 코드 2번은 내가 이 포문을 한번 실행을 작동을 시키면은 이 포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반복이 끝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문이 한 번 실행을 할 때마다 이 안쪽에 있는 코드는 3번씩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15번 5 곱하기 3 횟수를 해서 15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문이 중첩되었을 때는 횟수 자체가 확 늘어버립니다. 여기가 10번, 10번만 돼도 그죠? 10번, 10번만 돼도 이 안에는 사실 100번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과 반복이 만났을 때는 그 반복을 하는 횟수가 곱하기 형태로 확 증가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들어가기 이렇게 들여쓰기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예제인데 자, 요거 오타예요. 여기서도 1에서 7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사위를 2개를 굴리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2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가 눈이 1에서부터 6까지가 있죠. 그래서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 하나,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 둘 요렇게 범위를 1에서부터 6까지로 두 개 다 만들어 준 거고 자, 얘네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나 하면은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두 개 다 뭐 1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개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뭐 6이 나오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 배웠죠.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얘도 1에서부터 6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 한다면 곱하기 형태로 36가지가 나온다 하는 거를 배웠었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을 사용을 하고 제일 안쪽에 프린트문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36번 작동이 될 거고요. 이때 I, J라고 코드를 적었을 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얘가 I겠죠? 그리고 뒤에가 J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적었을 때 나오는 숫자들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같아지는 거죠. 뭐 첫 번째 주사위 4, 두 번째 주사위 6, 첫 번째 주사위 뭐 2, 두 번째 주사위도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자, i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1로 시작을 하죠. 1로 시작을 하고 i가 1인 상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i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j는 1에서부터 6까지 변화를 합니다. 그만큼이 여기에서부터 1,6까지 이만큼인 거죠. 자, 그러면 j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포문은 끝이 났어요.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끝이 났고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i문이 다음 단계를 작동을 시키죠. 그게 i가 2가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다시 포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다시 i가 2인 상태로 j는 1부터 6까지를 실행하게 됩니다. 얘가 반복해서 어디까지? 이게 3, 4, 5, 6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i는 처음에는 계속 1, 1, 1, 1, 1, 2, 2, 2, 3, 3, 3, 3, 3, 4, 4, 4,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j는 뒤에서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복잡한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10번까지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범위를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다음 장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리스트도 근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볼수록 좋습니다. 제가 11장을 바로 받아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열어서 같이 보아요. 11강 리스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도 11강 요거 리스트는 요 앞에 이제 기초 내용만 좀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A라고 하는 거에 뭐 10을 담겠다 또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를 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을 하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내가 10개의 숫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뭐 n1, n2 이렇게 해서 변수를 10개를 만들어야 되나 또는 100개의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10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형태의 자료형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만들어요. 리스트 이름을 적고 그 안에 이 대괄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재료들을 넣어주면은 그게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이제 뭔가를 인트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인트 함수에서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리스트 함수에다가도 내가 뭔가 값을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들 거고 내가 어떤 A, B, C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통으로 된 문자열을 리스트 함수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프린트에서 이 텍스트를 통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얘를 만들었을 때 요렇게 A, B, C가 하나씩 잘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저거를 바로 그냥 요렇게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A, B, C를 담아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를 만들었을 때에 요거는 이제 방금 했던 거고 인덱스 번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자를 사용을 할 때 그 문자에도 인덱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처럼 리스트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칸을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쪽에 하나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칸이 0번 칸이 돼요. 그래서 프린트 이 텍스트에 0번 칸이라고 하고 1번 칸, 2번 칸을 빼보면 1번 칸, 2번 칸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0번 칸에는 A, 1번 칸에는 B, 2번 칸에는 C가 있고 마찬가지로 없는 거, 뭐 예를 들어 3번 칸 이런 없는 거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A, B, C를 넣었는데 텍스트에 예를 들어 0번 칸에다가 A를 대입해라 라고 한다면 원래 여기에 A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바꾸었을 때 한 번호를 가지고 저렇게 새롭게 대입을 해라 라고 적으면은 이렇게 변경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에서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몇 번 칸에 몇 번 번호에 적어 있나요?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리스트를 조금 더 길게 A, B, C, D, E가 담겨 있는 리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중에서 C가 어디에 있는지 몇 번에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트.점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2번 칸, 맞죠? 0번 칸, 1번 칸, 2번 칸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번에 있는지 궁금할 때는 인덱스 번호를 찾을 때는 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append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추가를 하면은 append를 사용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insert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얘가 항상 맨 뒤에 가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A, B, C, D, E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뒤편에 얘가 추가가 된 거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새롭게 추가하는 거를 뭐 맨 앞에 넣고 싶다 아니면 이 두 번째에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순서를 정하고 싶다면 이거는 insert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 인덱스 번호를 집어넣고 만약에 0번이라고 한다면 제일 앞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넣고 싶은 값을 적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그 넣은 번호에 값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한 칸씩 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삭제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값을 찾아서 뭐 AA를 삭제해라, 뭐 D를 삭제해라 이렇게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에 있는 걸 삭제해라 라고 인덱스 번호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무브부터 살펴보면은 이번엔 제가 여기 맨 앞에 AA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remove AA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삭제해 주세요 하면은 얘가 삭제가 됩니다. 값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는 방법이고요. 뭐 몇 번에 있는 걸 삭제를 해라 라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del 사용해서 del 한 칸 띄우고 이 리스트에서 2번 칸에 있는 걸 삭제해라 한다면 여기서 0, 1, 2, 이 C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중간에 C가 삭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리스트에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리스트에 자, B라고 하는 게 있나요?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B가 in 들어있나요? 어디에? 이 리스트에 라고 검사를 해서 들어있으면 true A, B, C, D, F 없는 거를 찾았을 때는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if문이랑 같이 사용을 하기가 좋겠죠. 앞에서 배웠던 조건문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true, false 형태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뭐 몇 개가 조금 더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따라 하셔도 금방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리스트를 배워봤는데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정도입니다. 내가 인덱스 번호를 사용을 해서 값을 가지고 오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익혀도 다른 거랑 같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파이썬의 기초를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 완기초라고 했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코딩을 처음 배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게 쉬워지려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으로 이 3일 동안에 저랑 이제 수업했던 준 수업을 시작으로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뒤에 계속 공부를 더 열심히 이어나가서 파이썬 고수가 되기를 바랄게요. 다들 3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은 이걸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